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공화당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라고 투표한 상원 원내대표부터 보수 매체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무죄는 아니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었다면서 지금부터 진짜 시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거에 출마해야 떨어지고 민주당의 승리만 재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전망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능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가 오늘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오바마 케어 재가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모두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주군 창설 등은 이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할 안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중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높은데 어떤 고용주는 일할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실업수당과만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까지 나치를 상징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물건들을 팔던 골동품 가게가 최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화를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완전히 신선처럼 뉴스 끊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어제가 그 발렌타인스데이였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그날 당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에 따라서 약간의 항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농도가 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는 이랬었던 것이 지나면서 대강 정리가 되고 좀 그 큰 줄기가 들어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상원 재판에서 탄핵에 대해서 무죄 그 판결을 받은 뒤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사흘째가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많은 그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말에 신선처럼 뉴스와 끊고 사셨던 여러분들께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판결이 나온 것은 국민의 전체 여론과 공화당 정치인들의 정치 파워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뭐 적게는 50몇 %에서 많게는 60몇 %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내지는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적어도 책임이 있다뿐만이 아니라 탄핵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에서 67%까지 나왔는데 상원 탄핵 재판 결과는 100명 의원 가운데서 57명이 탄핵 찬성, 43명이 탄핵에 반대였습니다. 50명은 민주당이고 7명 공화당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걸 보면 공화당이 그 전체 여론을 좀 덜 챙긴다. 아니면
그 여론 가운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많이 했을 테니까 민주당 여론은 챙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판결이 나왔는데 그 무죄로 판결 나온 게 죄에 대해서 그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던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단지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론입니다. 변호팀도 그렇게 변론을 했고 아니 무슨 이미 그 퇴임한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니 무슨 얘기야.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본인도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런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화당을 제일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하니까 민주당에는 뭐 탄핵 찬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당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저런 식으로 관여를 했구나.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탄핵되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탄핵이 되려면 이게 중간에 무슨 뭐죠? 이 증인을 출석시킨다 만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 대신에 빨리 경기부양책 등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잃어버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다. 지금부터 정치 역정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지수고요. 왜냐하면 의사당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이 민사소송을 했고 그 밖에도 뭐 세금이다 조지아주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겼다라는 거 이제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였잖아요. 그 전에 그러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압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그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처리하느라고 그 밖에 뭐 여자 문제까지 다 합쳐서요.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그 원내대표가 강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힘들어지고 그런 내용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사설로서 지적을 할 테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 7명 가운데서 내년에 당장 선거를 치를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리자 머코스키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인데 리자 머코스키 의원도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엘라스카가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요.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 선에 놓고 4명을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4명이 선정돼서 본선거에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큰 타격이 없는 겁니다. 그 밖에 뭐 3명은 2020년도에 당선됐으니까 6년이 남아있죠. 또 그 미 롬니 의원만 하더라도 지금 4년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2명 의원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은 은퇴하거든요. 7명의 분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게 본인의 정치 밥그릇을 챙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표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들었던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가운데 몇 명은 그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이미 주정부에서 공화당이 그 의원들에게 상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벌 주고 있습니다. 벌 주고 있지만 이 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 밖에 여자 문제, 돈 문제, 온갖 사기 혐의는 다 걸려 있어요. 선거 사기, 세금 사기,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여자 사기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벌 주는 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오히려 그 공화당에서는 워싱턴주의 그 공화당 의원이라든가 아담 킨징어라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하원 의원들도 상원에서 탄핵에 반대를 하고 나서 아주 그 엄청난 뼈아픈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지적한 것 전해드립니다.
내셔널 리뷰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제목도 똑같아요. 이게 그 무죄가 아니다. 무죄 판결은 받았어도 무죄라는 게 아니고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내셔널 리뷰도 정말 보수 중에 보수인 잡지인데도 똑같이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찬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무죄였다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이죠. 정치적인 것을 고려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얘기는 트럼프 지지층도 만족시키고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겠죠. 미치 매코넬은 그 상원에 그 공화당 상원의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그 생각을 돌릴 수 없다면 본인은 돌리고 싶어 한 점도 있겠죠. 돌릴 수 없다면 내가 리더로 이끌어 나가는데 반란표만 늘어나잖아요. 하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다시 공직에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번의 탄핵은 이미 퇴임했지만 또다시 선거에 출마해서 본인이 졌을 때 이렇다 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민주당의 기소팀의 얘기였고요. 그렇게 다시 출마할 수 있지만 어느 전국적 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길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보수 신문이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선거에서 7,400만 표를 받았지만 700만 표 이상의 파퓰러 보트를 바이든 당선자보다 덜 받았고 그렇게 해서 졌고 지난 4년 내내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한 번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아주 그 특별한 보수적인 그 여론조사 기구가 50% 한 번 나오지 않았던가요? 갤럽으로도.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복수하는 유세를 하거나 하원과 상원에서 본인에게 탄핵의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제3당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아니면. 그러나 결국은 그의 이런 부분들이 본인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힘들고요. 공화당의 중도 우파를 분열시키기만 할 것이다. 본인도 당선되지 못하면서. 고로 민주당 승리를 더 확고하게 해줄 뿐이다. 이미 우리는 그 예를 봤다. 조지아주 상원에서 공화당 현 상원 의원 2명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이긴 것을.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피터 베너라고 전 3명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을 했고 뭐 자문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3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왜 공화당은 아직도 그에게 충성하느냐 꼭 그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도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면 다시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그 기고문을 보낸 거예요. 그 피터 그 베너 씨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맨하탄 오가에서 내가 누구에게 썸바디에게 총을 쏴도 내 지지자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이오와주의 선거 캠페인이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유권자가 아니라 공화당 상원 정치인들이 해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맨하탄 오가가 아니라 의사당 안에 한가운데 있었고 총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기는 말과 트위터였고 그가 직접 살해를 하진 않았지만 그 폭도들의 사랑받는 리더로서 멀리서 지휘했다. 폭력을 일으키도록. 맨하탄 오가에서는 상상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숨지지 않았지만 의사당 사건에서는 숨지고 경관들이 자살하고 몇 명이나 이제 추가로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공화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맞았다.
그에 비해서 뭐 리즈 체니라든가 공화당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원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휘만 한 게 아니라 의사당 사건을 즐겁게 바라보면서 거의 4시간 동안 나와라, 멈춰라,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지난 4년 동안 그래왔었던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릎 꿇고 아주 치사하다 할 만치 특히 3명의 이름을 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이 3사람들 그렇게 했다. 왜 7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 5가지 이유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 이유예요. 냉소적인 야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두 번째, 트럼프 옆에 있는 게 인생이 편안하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달림을 안 받아도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신체적인 위협, 본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 가족들도 죽여버리겠어. 이런 위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세 번째, 좌파는 무조건 싫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설령 본인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민주당에게 내가 표를 줄 수는 없지. 누구 잘 되는 꼴 보라고. 네 번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편, 내 편, 내 편 이것을 공화당에서 따진다는 겁니다. 5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윤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인식불능,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계속 그 사람과 타협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감각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은 마치 아주 후진 동유럽 국가와 같았다라고 하는데 탄핵이 마지막 기회였고 최고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손을 끊는 기회였는데 공화당은 다시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윤리 감각과 트럼프의 그것을 동등하게 완전히 동일시하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가?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보잖아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우선은 우리 공화당이 무언가를 아주 치명적으로도 너무너무 나쁘게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리더들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나이 든 리더들도 있지만 차세대 공화당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수적이다. 과거에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경우도 토니 블레어가 뭐가 잘못 가고 있었을 때 케이스가 지금과 똑같진 않지만 그걸 인정하고 확 변화를 해서 살아났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은 지금 케이블과 후진 케이블과 라디오 터크쇼를 끊어야지 된다. 그들에게 그들도 돈을 버는 목적이 수단과 목적이 되니까 그냥 얹혀서 되지도 않는 것을 홍보하고 하지 말고 띵크탱크와 전문가로부터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의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된다.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찬란한 공화당의 아이디어가 있었는가. 개혁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이번에 미 럼니 공화당 상원의원이 Family Security Act라고 해서 오히려 경기부양책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녀가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 있죠. 그것이 민주당 거보다 미 럼니 안이 더 크거든요. 이런 것을 내놔야지 된다. 음모론을 퍼뜨리지 말고 음모론에서 나와서 현실 세계에 딱 앉고 큐아난과 큐아난 동조자와 손을 끊어야지 된다. 이 손 끊는 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 14지구 초선 공화당 하원 의원의 그 음모론 믿고 하는 것도 끊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누구의 강한 지지를 받고 아무 경험이 없는데 연방 하원의원이 될 수 있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와이프가 밀었습니다. 마크 메도우, 티파리의 지원으로 당선이 됐었던 하원의원이었다가 이제 비서실장이 된 마크 메도우 와이프가 그렇게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지지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손을 끊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 모델은 약하고 후졌다.
원칙도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의사당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전화 가까이 연결이 돼서 지금 이거 난리가 났다 하니까 그거 안티파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 당신 지지자니까 당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 간청하고 애원하다 나중에는 F자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 출석을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합의하고 안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할 땐 언제고 불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알라고에 가서 우리 도와주세요 했다는 이런 지도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22년 하원 선거에서도 좋은 그 결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보지 않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만 생각을 해서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120%, 굴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버려버리고 말지 않느냐. 자신이 군림하지 못하면 배반, 배신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도 그러느냐. 언더 더 버스 해버린다던가.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이건 안 된다. 앞에 지적한 그런 행위를 해야지 된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 그 이후에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컬럼이 공화당과 미국의 가장 그 중요한 뭐 심사숙고 성찰이라고 할까요? 뭐 reflection of 지난 4년 이런 그 컬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터 베너라는 컬럼리스트였고요. 지금 있는 띵크탱크는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라는 그런 그 띵크탱크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다 저렇다 줄었다 많아졌다 뭐 이런 것에서요. 이제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은 안 됐네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20일이 넘으면서 정치나 정책과 딱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안심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오바마 케어 같은 것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도 변화입니다. 미국의 변화고요. 그 밖에 왜 사람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실업률이 높다는데 그 실업수당 주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잠시 뒤에 이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텍사스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추우시겠네요. 아니 텍사스가 지금 2월 중순인데 영하 29도? 마이너스 29. 아니 달라스가 마이너스 20이라는데요. 달라스가 샌앤토니오에 눈이 내렸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는 아니네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정전되고 하잖아요. 수백만 명이 in dark 어둠 속에서 지금 그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뭔가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워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숲에서 우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질병통제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요. 지난 금요일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가 된 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최근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고 모임도 좀 제한하고 그런 결과다 하는 게 조지타운 대학교의 그 바이러스 전문 학자인 앤젤라 라스무센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1월 달에는 평균 하루에 그 뭐 23만 명이 감염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10만 명 조금 아래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것도 지난해 여름에 비해서는 그 하루 감염률이 2.5배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는데 게다가 이제
영국에서 온, 뭐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온 변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뭔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얼만큼 이게 원래 있었던 것보다 정말 더 지독한가?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직 알아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변이 바이러스, 새로 나온 것이면 새로 나온 것일수록 전염도가 높잖아요. 영국 것을 예로 들면은 뭐 전염률이 50% 이상 높다고 하고 사망률은 그거보다 더 많아서 원래 바이러스보다 뭐 70% 더 높다고 하잖아요. 다행인 것은 하루에 지금 뭐 166만 도스 정도는 백신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166만 명이 맞고 그 가운데 두 번째 맞는 분들도 계시고 첫 번째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보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뭐 하루에 100만 도스 하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못 느끼는 상태에서 바이러스 접종을 받으면 적어도 아주 심각하게 아프다던가 병원에 간다던가 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계속 쓰라고 하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숲에서 나오지 않은 이때에 미리 예정됐었던 것이긴 하지만 뭐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 막판에 이제 또 새로 가입하는 사람 막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새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입니다. 어제부터였는데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요. 2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새로 가입하는데 보험 없는 사람 가입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보조를 받느냐,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의 차이고 지금 이제 코브라라고 해서 보험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입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시 그것 취소하고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브라가 워낙에 비싸잖아요. 원래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헬스케어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없어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을 잃어서 건강보험이 없으셨던 그런 분들 다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부에서 전에는 가입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막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언어로 한국어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있겠죠? 이 언어로 여러 개의 언어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1,500만 명 정도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없는데 지금 뭐 감염률은 코로나 바이러스 뭐 1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있고 해서 400만 명 정도는요. 이제 오늘부터 뭐 각자 그 주마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게 될 때 400만 명은 거의 무료로 돈 안 내시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490만 명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한 600만 명 정도는 보조는 없다고 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진국가가 어떤 게 선진국가냐면은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능력이 없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국가가 있고 국가의 책임자들이 있으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먹을 것과 기본적인 건강은 책임을 지는 게 선진국가죠. 지금 이게 미국이 후진국보다도 훨씬 건강 문제에 있어서 더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4년 동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런 것은 많이 그 확장을 시켜놓겠죠. 오바마 케어.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뭐 다시 뭐 3월 며칠 날에 대통령이 취임한대요.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공화당이 새로 추스리고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하고 이제 그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는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 같은 것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겠죠. 국민이 미국이라는 그런 그 부자 나라가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지난해 이제 3월과 4월에 특히 많았죠.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뭐 많이 잡으면 반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됐어요. 그럼 아직도 1,100만 명이나
일자리를 그 당시에 잃어버리고 찾지 못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 우리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가. NPR 방송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NPR 방송이 이제 플라스틱 그 제조업체 조지아주 피치트리, 조지아주 그 피치트리 지역에 있는 마틴이라는 분이 뭐 하는 아무튼 MA 뭐 회사 이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새로운 직원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꼭 뭐 실업수당을 받아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업수당 많이 받았을 때 그건 이제 7월 1일로 끝났잖아요. 지난해.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자리 오픈은 지난 5개월 사이에 지금 최고다. 연방노동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 오픈된 일자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고용주들은 사람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식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제조업체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건축이라든가 건축도요. 그냥 일용직 뭐 이런 것은 경험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건축도 굉장히 경험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소수를 빼고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건축하는 곳, 또 창고 이런 곳이 사실은 또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곳입니다. 밀집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경험에 있어서 하나가 걸리고 또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우 나 그렇게 위험해. 그건 뭐 맡아놓은 당상이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전염 우려도 크고 하니까 일자리가 비어 있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도 해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커피로로 많이 하고 하는데 we are hiring. 우리 지금 사람 찾고 있어야 하는 그 완전히 구식, 그 old fashioned 그 사인을 막 붙여놓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재택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해고되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된 잡 가운데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잡은 10개 가운데 1개,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뭐 식당은 오픈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 찾기가 힘들어 하는데 이미 그 정부에서 공돈 많이 주니까 그래. 그것은 지난해 6월 30일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그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원래 일해서 받는 돈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나 평소에 일을 하고도 돈을 적게 받으셨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죠.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오레곤주의 한 앤틱몰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가 거저 오진 않잖아요. 그 내용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레곤주에 저는 저희 이웃이 아주 오래전에 오레곤주로 포틀랜드로 이사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행운의 나무 커다란 정말로 커요. 집 안에는 둘 수도 없는 그래서 그늘이 있는 밖에 둔 그런 행운의 나무를 주고 갔는데 그래서 오레곤 항상 인간이 그렇죠.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저의 마음도 조금 열렸나요? 여유가 있네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과 끈이 있는 곳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레곤을 항상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레곤주에 The Farmers Co-op Antique Mall이라고 있답니다. 레드몬드. 오레곤주 레드몬드 봤더니 인구가 뭐 90% 정도가 백인이던데요. 여기에 있는 이 앤틱샵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나치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핀 그런 것들. 왜 골동품 가게 가면은 그 유리 큰 글래스 같은 거에 많은 거 이렇게 담아놓고 팔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 큰 골동품 가게를 주인이 다 운영한다기보다는 벤더들이 섹션을 둬서 그 벤더들이 말하자면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위탁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15살 10학년 된 릴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갔는데, 소녀니까 막 이런 거 보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잖아요. 저도 앤틱샵에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여기서 나치 상품을 너무 많이 파는데, 보니까 한번 보이니까 계속 보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자체를 나치 핀 이런 것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을 비하하는 뭐 무슨 인형 이런 형태로 잿더리 이렇게 같이 놓고 해서 먼지 쌓인 타이프라이터라든가 옛날에 엽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까지 다 써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새집 먼지가 끼어 있는 뭐 장난감 자동차. 이 소녀는 장난감 자동차를 모은대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은 시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골동품 가게를 다니다 보면 끝도 한도 없잖아요. 전에 이랬구나 이런 옷을 입었구나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동전만한 크기의 그 나치 핀 같은 것을 보면서 나치 문장도 막 있고요. 뭐 38달러에 팔고 그런데요, 하나에. 내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귀한 물건을 보다가 이것도 진귀한 물건에 하나에 넣어야지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 그 몇 주일 전에는 그 어머니랑 같이 갔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걸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뭐 심지어는 1957년도에 없어진 식당, 57년도니까 그때 흑인의 투표권도 없었을 때고 어떤 형태였겠어요. 그 식당에서 쓰던 흑인을 비하하는 뭐 이런 형태의, 그때는 그게 평범하게 느껴졌지만 잿더리 같은 것도 뻔하게 있고 하나에 뭐 얼마에 팔고 그 흑인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에게 얘기도 하고 어머님이 그러면 아니 뭐 우리는 다 뭐 법에 맞게 하는, 미국 법이 아니고 미국 법에 나치라든가 인종차별적인 물건은 팔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뭐 컴플레인을 해봐도 소용없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인권도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 집도요, 엄마는 white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은 유색인종인 겁니다. 이제 집 앞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팻말을 걸어놓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더 가깝게 이렇게 팻말, 오레곤주 얘기예요, 해놨대요. 그랬는데 다이닝룸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누르더라요. 벨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딸이 유색인종이니까 이제 신고를 해서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검사도 움직이지 않고요. 90%가 배인이라고 했잖아요. 경찰국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점점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딸에게 할 수 없이 넌 밤에는 친구들과 함께라도 걸어다니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오레곤주가 원래 블랙을 받아들인 주이긴 하죠. 블랙을 받아들이면서도 과거에 100년도 더 넘은 일이에요. 받아들이면서도 블랙이 물건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소유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은 남겨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02년까지 공문서에도 유색인종을 굉장히 비하하는 언어가 그대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아니 우리가 총을 파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영방송이, 그쪽 지역의 공영방송이 보도를 한 뒤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해서 이제는 적어도 이 골동품 가게에서는 그런 것들을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팔린다는 이런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무의식 중에 이거 괜찮아 하는 것을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많이 지워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요, 또 지우지 않고 이어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주군 창설하는 것, 뭐 인기가 있었어요. 또 비슷한 것으로 아르테미스 그 우주 비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간다고 하고, 캐나다, 멕시코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무역 협상을 해놓은 것, 또 에브라함 에코드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정상 관계를 가져가는 거, 물론 이제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제 상징적인 것이 많았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시키겠죠. 팔레스타인도 이제 개입을 한다던가 하는 것, 부자에 대해서 감세해 놓은 것, 이것도 언젠가는 그 세금 개혁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차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Forced Step Act라고, 이 법 이름이 Forced Step Act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한 일 가운데서 잘했다고 지적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제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벌을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만큼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놨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1994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마리화나도 뭐 마약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유색 인종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그 감옥에 갔는데 내가 그 안에 크라임법에 찬성표 던진 것은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 대한 강경함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뭐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좀 완전한 대치는 아니고 좀 유연하게, 그리고 관세도 아직까지 관세를 없애지는 않잖아요. 아마 이것을 협상하는데 어떤 그 지렛대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까. 이 관세 같은 것은 언젠가는 없앨 것으로, 중국에 굉장히 많이 그 부과시킨 그럴 것으로 보고,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그럴 것으로 보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됐나요? 그러면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G7 정상회담도 금요일에 직접 못 만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는 영국이 주최하는데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빅 이슈인 거죠. 백신 공급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 등. 그리고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플러스 어떠한 그 중국에 대해서 세계적인 규범에 관한 업데이트를 함께 하자 하는 것 하고요. 기후변화 같은 것 강조한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